혈관 레이저나 피부 레이저에 대해서 나 이전에 해봤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더 건조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붉어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23TV의 배병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이어서 붉은기, 제가 오늘은 이제 레이저나 병원에서 하는 치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붉은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주사, 로자세아라는 붉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치료는 먹는 약, 바르는 약 치료입니다. 먹는 약으로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흔히 쓰는 치료가 이제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등의 항생제, 그다음에 항원충제가 또 있어요.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항원충제는 이제 흔히 모낭충에 쓰는 약인데요. 항생제든 항원충제든 균을 죽이거나 모낭충을 정확하게 줄인다기보다는 염증 작용을 줄여주는 기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약 이외에도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짧게 스테로이드 약을 쓸 수도 있고요. 피지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피지 조절제인 로바큐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 판단에 의해서 약을 쓰게 되고요. 바르는 약도 굉장히 중요해요. 흔히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연고가 다 이제 스테로이드로 알고 계시지만, 주사에서 바르는 메트로니다졸, 바르는 항원충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균을 죽이기보다는 염증 작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로젝스하고 최근에 나온 술란트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부작용이 있지만 로젝스나 술란트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약, 바르는 약이 모든 붉은기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진이나 고름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그 구진이나 고름을 없애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바탕에 깔려있는 붉은기 자체에는 또 효과가 적기 때문에 먹는 약, 바르는 약을 해보고 그래도 남아있는 붉은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인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초음파 관리기기죠. LDM이든 소노스타일러든 이런 초음파 관리기기인데, 왜 굳이 이 관리기기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주사라는 그 붉은기를 동반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런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꽤나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공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진피에 있는 염증을 해결해준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많이 치료를 해보면 레이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먹는 약, 바르는 약, 그 다음에 이런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상당 부분 호전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저입니다. 혈관 레이저나 이제 피부 레이저에 대해서 나 이전에 해봤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더 건조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붉어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생활 습관이나 화장 습관 교정으로 튼튼해지지 않은 상태로 피부과를 바로 오시면, 예민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바로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부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레이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레이저를 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 맞춰서 상태를 보고 레이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습관 교정과 아쿠아요인 피하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붉은기로 가거나 피부과를 가면 무조건 레이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이제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다른 치료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대표적인 게 혈관 레이저가 있겠죠. 근데 혈관 레이저가 좀 비싸요.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외상 기계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쌀 수는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혈관 레이저만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장벽 치료를 하고 습관 교정을 해도 혈관 레이저를 하기만 하면 민감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초음파 기기나 이런 거를 해서 호전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효과를 원할 경우에 고주파 장비나 다른 장비를 치료해서 충분히 혈관 레이저만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레이저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붉은기,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느냐, 먹는 약, 바르는 약, 그 다음에 관리, 레이저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이저 치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붉은기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주사라는 질환을 가진, 같은 진단명을 가진 환자더라도 그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너무 치료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를 공부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기를 정말 꼭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423TV의 배병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